안녕하십니까. 실버 똑TV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이 저희 베란다에 피었고요. 제가 이렇게 또 옷을 입어보며 또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저희 텃밭에 자라는 완두콩이 제가 심었는데 진짜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주렁주렁 꼬투리가 생겼고요. 이렇게 꽃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바닷가도 가면서 힐링을 하기도 합니다. 주간보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핸들을 잡아 틀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갑니다. 바다가 그리웠거든요. 이렇게 또 힐링하는 시간도 있었고, 오늘은 세 가지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처음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어르신들은 지팡이를 짚게 되면 왠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왜 굳이 지팡이를 집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약간의 반감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성격상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잘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어르신이 되고 나면은 뭐 한 가지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더 깊이 뭔가 한 가지에 꽂히는, 그래서 더 거부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우선 지팡이를 어르신들이 장식용으로 들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질질질 끌면서 다니시는 경우, 지팡이도 사용법이 있어요.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짚는 법도 알려드려야 되고, 지팡이도 또 키에 맞게 조절을 해드려야 돼요. 또 키는 작으신데 지팡이만 높아가지고 일부러 손을 이렇게 위로 향하게 하면 그만큼 어깨에 무리가 가고 그래서 힘이 드시니까. 그리고 어떤 어르신 같은 경우는 밑에가 사각형으로 된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손잡이를 앞쪽으로 해서 짚어야 되는데 거꾸로 짚고 다니시더라고요. 힘이 어떻게 줘야만 어르신이 사용하시기에도 편한지 이런 거를 잘 설명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께 설명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괜찮으려니 했지만 역시 또 어르신들은 자꾸 깜빡깜빡 하셔서 똑같이 또 그렇게 짚으시더라고요. 저희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정을 해드리다가 그래도 끝없이 수정을 해드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땐 또 저희도 화가 날 수도 있죠. 똑같은 일을 계속 말씀드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 기관은 그런 분을 모셨기 때문에 이해해야 되는 점과 또 의사 선생님들도 반복적으로 계속 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화가 조금 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예쁜 꽃들을 보며 마음을 또 달래고 그래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저귀 착용입니다. 주간보센터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기저귀를 차신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소변을 조금씩 지리는, 그래서 요실금이 심해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가 아닌 60 젊으셨을 때 이렇게 쪼그리고 앉는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은 모든 근육, 이 골반을 싸고 있는 그 근육이, 그리고 또 배에도 내장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그 근육도 발달시켜야 되고 특히나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나이가 들기 전에 완전히 근육을 발달시켜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 중에도 기저귀를 하시면은 기저귀에 그냥 볼일을 보시면 되는데
굳이 화장실을 가시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기저귀에 보세요. 요양원에서는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느 날 제가 기저귀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체험을 해봤는데 도저히 정말 이 맑은 정신 갖고는 기저귀에 소변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소변이 엄청 마려운데 기저귀에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도 해보고 앉아서도 해보고 서서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제가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참이 지나면서 이제 소변을 기저귀에 봤거든요.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아, 어르신들도 이렇게 어렵겠구나. 뭐든 적응 기간이 필요하구나. 특히나 우리가 어렸을 때 잠자다가 꿈을 꾸면 저도 그랬거든요. 친구하고 놀다가 막 이제 꿈에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 친구한테 오줌 마렵다 그랬더니 거기 노 화장실이잖아. 화장실에 가서 노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거기가 화장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줌을 소변을 받게요, 안 받게요? 안 보잖아요. 밤에 자다가도 아, 여기다 보면 안 되지 하는 꿈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깨가지고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변과 대변은 이 장이 특히나 우리의 제2의 어떤 그 되게 민감한 그래서 뇌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철쭉 동산이에요. 피크, 그러니까 축제가 하기 전부터 이미 피어서 예년보다 작년보다도 더 빨리 피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개방하지 않아서 3년 만에 보는 철쭉 동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갔어요. 그래서 찍어 왔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장소가 협소해서 행사 때는 그 앞길이 통제가 되어서 저희 어르신들이 이 주변의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근데 그때 모실 때 삥 돌아서 모시는 거. 그리고 여기 주변에 이 4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5단지 아파트.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교통이 막혀서 힘들다고 막 불평을 많이 하셨거든요. 며칠이니까 참아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그때 위로해 드렸는데 보는 저희들은 너무 좋았어요. 이 군포의 유일한 축제, 철쭉 축제였는데요. 너무 빨리 또 다 져버려서 지금은 며칠 정도가 10일 정도인가 피어 있다가 또 유난히 비가 또 많이 오는 바람에 올해는 또 빨리 접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르신이 처음에 오시면 되게 낯설어 하세요. 보호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새로운 곳에 보낼 때는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시기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도 한 분을 실패했어요. 그 투석하시는 분인데 병원을 다녀오셨는데 저희가 늦게까지 모시고 있다가 모셔다 드렸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어르신이 그 다음 날부터는 안 나오시겠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실수한 적이 있는데 처음 오시게 되면 기존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당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새로 오신 어르신한테 좀 잘해드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드리고 친절하게 좀 해드려라.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최근에 저희도 한 어르신이 적응 못하고 가셨어요. 한 어르신이 집중적으로 그 어르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르신들은 왜 그러실까요? 그 어르신을 유독 미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시지 못하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눈이 계시는 동안 계속 집중할 수는 없었는데 어느 한 순간에 새로 오신 어르신도 성격이 조금은 이상하셨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런 점이 힘들었던 부분이어서 결국은 그 어르신이 그만두시게 됐어요. 또 새로운 분이 또 오시겠죠 하는 마음도 위로가 됐지만
그래도 그렇게 왔다가 가시면 안 좋은 소문이 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잘해드리세요.